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을 좀 볼게요. 원래 형법 총론에서 결과적 가중범을 공부를 하는데 이번 학기 이제 강론 공부하면서 제가 중상해죄를 하면서 지금 이제 결과적 가중범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개념을 잡으시라고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개념만 좀 다시 한번만 좀 잡아볼게요. 그 결과적 가중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15조의 이 조문이 근거 조문입니다. 그럼 조문을 보시면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 있죠.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으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그건 사실 이거는 뭐냐면은 인과관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내용을 보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결과범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즉 결과가 나타나야 범죄가 성립되는 이런 거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이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자, 사람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때렸으니까 죽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관계가 그걸로 인해서 이 원인 관계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과관계가 부정이 되면 결과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말한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 예견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인 관계가 있는데 그 뒤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을 보면 먼저 이 기본 행위 있죠. 이 원인 행위는 뭐 해야 되냐면 고의여야 돼요. 고의의 기본 행위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중한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중한 결과라고 하는 건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거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예. 이 직접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게 있고, 결국 그게 뭐냐면 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요 직접성하고 예견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라 그래서 학자들이 요 직접성의 원칙은 따로 말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예견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자가 아니니까 굳이 이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되면 인과관계가 있고 예견 가능성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고의의 기본 범죄. 자, 폭행은 고의입니다. 때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망이 됐죠. 근데 이 사망은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 그럼 여기 보면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요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을 줄은 몰랐어요. 예견 가능성이 없다. 이게 부정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폭행치만 되는 거예요.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뭘로 보겠다? 폭행치사라고 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보겠다, 그 뜻입니다. 그럼 요 폭행치사는 폭행이 뭐예요? 폭행은 고의, 치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과실이죠. 이 둘의 관계가 뭐가 있어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폭행치사라고 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 강간치사라든가 폭행치사라든가 상해치사라든가 다 이런 것들은 다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처음에 의도한 범죄, 기본 범죄는 고의가 맞아요. 기본 범죄가 고의예요. 고의범이에요. 그런데 발생된 결과 있죠. 그 결과, 이 결과가 고의범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과실범인 건 당연한 거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건데, 개념은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명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로 든 중상해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상해죄 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해하여. 그러니까 이게 기본 범죄죠. 상해가 기본 범죄인데 결과가 뭐냐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즉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중상해죄라 그런다. 그럼 이 중상해죄는 상해죄보다는 중하게 처벌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결과 있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만일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명에 대한 위험을 의도하면서 때렸다.
그럼 결과가 중한 결과든 뭐든 간에 결국은 뭐냐면 상해죄입니다. 자, 그럼 중상해죄 아닙니까? 아니에요. 중상해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먼저 상해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게 중상해고, 그냥 처음부터 중상해를 의도했다라고 한다면 개념상으로만 보면은 그냥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서로 안 맞죠. 생명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과실이 있을 때는 중상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데 상해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쵸? 형이 서로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뭘로 보자. 중상해죄로 보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중상해죄는 이렇게 이 경우에 중상해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의 플러스 고의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 플러스 과실이라면서, 아, 그럼 고의 플러스 과실인 경우도 되지만 고의 플러스 고의인 경우에도 중상해죄가 되는 것. 예. 이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것. 이 경우를 뭐라고 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총론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설명을 하는데, 중상해죄에 대해서 중상해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준정 결과적 가중범 요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간단한 건데요. 예,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